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세대를 겨냥해서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네, 대선 전국 관련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대선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공약들이 특정 층을 타깃으로 하는 핀셋 공약이 많다는 점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탈모 공약도 있었고요. 지금 골프장 요금이나 이런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변수랄까요? 이렇게 보는 것들이 이제 중도층의 여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도층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번 선거에서의 중도층은 어떤 큰 국가 운영의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실제로 피부로 체감이 되는 어떤 그런 분야에서 어떤 후보를 뽑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이제 아무래도 탈모증이나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을 이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격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그러면 골프가 좀 취미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골프장 이용을 할 때 이제 고가의 어떤 회원권을 이제 구매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합리적으로 좀 요금을 조정해서 누구나 이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공약이라든가 이런 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듯한 이런 공약들을 그래서 많이 내놓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지지율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뒤에도 얘기할 것 같지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여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상당히 많이 흡수를 한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중도층을 어떻게 하면 공략할 것인가 이 전략이 지금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어떤 이 유권자들의 구미에 맞는 이런 공약들을 조금씩 내면서 이 중도층에서의 지지율을 조금씩 올려가는 방식으로 이 1월 한 달 동안에 40%대를 좀 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민법을 개정해서 또 빚의 대물림을 끊겠다. 또 44번째 소확행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 국민의 감성을 참 잘 파고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또 지적도 됐던 문제이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사례들 때문에 드라마도 이제 만들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수 이제 아이유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게 이제 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모의 이제 빚을 대물림 받게 될 경우에 이게 이 법정 대리인이 3개월 이내에 이것을 이 상속 포기한다거나 이런 결정을 하면은 이런 빚의 대물림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법정 대리인이 그런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그냥 이제 빚을 대물림 받고 그게 성인이 돼서까지 이 어떤 고통으로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내놓은 대안은 이 성인이 되면 이렇게 빚을 대물림 받게 되는 대상이 되는 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경우에는 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으로 지금 대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미성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성인이 돼서까지 이제 고통을 받는 것은 이제 불합리한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전체의 국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필요한 공약들을 잘 얘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방역 패스 반대, 또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 인증제도 개선, 마찬가지로 좀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참 2030의 표심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 중도층 공략의 어떤 큰 전략이랄까요? 그런 방향은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을 충분히 이제 좀 흡수하는 게 윤석열 후보의 주된 이제 그런 전략이었는데 이 선대위 내부의 내용 사태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경쟁력에 여러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어려워진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다시 2030 중에서도 지금 중도층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좀 보수적인 정치를 지지하는 2030, 즉 언론에서는 이제 이대남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계층에 소구하는 그러한 전략을 많이 이제 구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방역 패스 반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소년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의 어떤 학부모들의 경우에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온라인 게임 인증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특히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 이 게임 소비자들의 주된 계층인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좀 민감도가 높은 그런 이제 어떤 정책일 거거든요.
다른 계층에서는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네. 이거에 있어서는 이제 20대 남성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20대 남성을 타겟팅을 해서 이런 공약을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제 뉴미디어가 선거 전면에 등장을 했다는 점인데 이제 각 후보들 모두 뭐 SNS, 유튜브 또 AI를 통해서 활용 가능한 방식을 총동원해서 지금 온라인 민심 공약에 나섰거든요.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안 되겠다. 우리는 5년간 동교로 간다.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노조치 905! 네, 방금 마지막 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함께 찍은 뭐 쇼츠 영상 일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영상들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영상들의 이제 형식도 지금 보시면 위아래로 길지 않습니까? 네. 그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영상이고 쇼츠의 경우에는 지금 보신 대로 이제 59초 내에 지금 정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유튜브에서 이제 활용되는 하나의 영상의 방식인 것이죠. 예. 특히 최근에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이 긴 영상을 이렇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다 이렇게 보는 그런 방식보다는 짧은 영상을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단문으로 이제 좀 SNS를 활용하듯이 예. 그런 방식으로 즐기는 거를 많이 이제 좀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어떤 그 영상의 컨텐츠를 실어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 또 주목이 되는 게 윤석열 후보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원희룡 정책본부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같이 나와서 예. 이 정책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윤석열 후보가 혼자만이 가진 어떤 경쟁력으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정당의 형태로 그리고 원팀의 예. 형태로 이 승부를 보겠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속쓰림을 겪고 있다가 이렇게 좀, 네. 좀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은 또 젊은 세대가 익숙한 인터넷상에서 있는 어떤 이 특정한 어떤 이 의약품의 광고의 형식에서 또 네. 차용한 그런 형식이거든요. 아무래도 그야말로 젊은 층에 최적화된 그런 어떤 전략을 구사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런가 하면은 이번 선거가 너무 이제 재미만을 앞세우고 국가 대사에 대한 논의는 좀 빠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과거 대선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게 어떤 중심축이고 그러한 네. 어떤 국가 운영의 큰 철학이나 비전을 두고 양 후보가 어떻게 갖고 다른가를 비교를 해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그러한 형식의 이제 선거가 대부분이었는데 예. 지금 이 선거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지금 쭉 보셨듯이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좀 세분화돼 있고 그러한 예. 것들이 하나의 정치적 철학으로 모아지는 그러한 내용은 또 아니에요. 잘 보면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좀 큰 그림의 어떤 대결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모로 이게 좀 선거가 다소 퇴행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좀 그런 조건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 후보가 다 그런 지금 딜레마를 안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예. 그런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됐을 때 그 정권이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대안이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라고 주장하기에는 또 여러모로 무리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미래적인 어떤 정책 의제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 잘 준비해 가지고 내놓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 이런 한계가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좀 딜레마인 상황이 예. 분명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이런 것도 이전 정권의 대통령들에 비하면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과 다른 어떤 비전이나 정책을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내놓기도 좀 위험 부담이 있고 예.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을 그냥 계승하는 어떤 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또 강조하기도 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큰 그림의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을 거냐 예. 그건 역시 이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각 정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 정책 비전에 가장 큰 이제 어떤 그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후보들이 그런 자신의 비전이나 정책을 좀 펼쳐줘야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강조하는 공약들이나 타깃층으로 하는 게 2030이 많잖아요. 최근에 두드러지는 게. 그렇다 보니까 2030의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지금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폐지론 공약도 나와서 파장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가부 폐지는 저는 뭐 어떤 방향에서는 뭐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부처를 뭐 폐지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조합할 수도 있고 예. 통합할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한 줄 쓴 거예요. 예. 이 여성가족부 폐지. 그래서 이거를 왜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폐지하고 난 다음에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의문인데 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는 양성평등 가족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예. 명칭을 바꾸고 이 정책의 어떤 포인트를 바꾸겠다라는 공약을 이미 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기자들이 그렇다면 경선에서 했던 그 공약을 여성가족부 폐지로 표현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는 또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가 분명한 것이다. 예. 추가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럼 왜 이런 생각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전에 또 논란이 됐었던 게 이 신지혜 씨를 영입을 해서 예. 이게 또 큰 논란이 한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지혜 씨와 같은 이제 인사들을 영입할 때의 맥락은 여성가족부 폐지처럼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공약과 연결되는 그런 맥락은 또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변화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철학적으로 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그런 정책을 유지해 왔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와 화해를 하고 나서 예.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을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는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비판해왔던 포퓰리즘이다. 네. 이런 비판을 또 자초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라면 윤석열 후보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근거가 뭔지 그러면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혹시라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면은 뭐 젠더 갈등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본인의 철학을 기반해서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책들의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최근에 나온 정책 공약 중에 뭐 윤석열 후보가 병사 봉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주로 젊은 남성층을 타깃을 하는 그런 공약들이 나와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반면에 여성을 이제 타깃으로 하는 젊은 여성을 공략하는 주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오후에도 뭐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고요. 뭐 굉장히 젠더 전략이 좀 상반된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 윤석열 후보의 이제 병사 200만 원 월급 주장은 사실 젊은 남성 중에서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민감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병사 월급이 이제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환호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 더 젊은 분들, 이제 군대를 아직 안 간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공약들이 상당히 피부에 와닿겠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20대 남성들 중에서도 젊은 층을 겨냥한 그런 공약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소위 말하는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소수자 이슈를 중심으로 다룬 어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논란이 될 만한 성격은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다 등장을 해서 대선 후보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그것 자체가 이제 뭐 나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인터넷 일각에 이제 반발이 있는 것이죠. 인터넷 일각에 이제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런 페미니즘 매체에 뭐 대선 후보가 나가는 것이 사실상 이제 우리 사회가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우리가 좀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젠더 갈등의 일면인 것이고 예. 이 젠더 갈등을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그것의 대안은 뭐냐를 얘기하는데 대선 후보들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후보는 이제 젊은 남성들의 어떤 표심을 위해서 움직이고 예. 어느 후보는 또 이제 여성 후보의 표심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구도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정치권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용하기만 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죠. 예.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른 채널에는 또 왜 출연하지 않느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너무 우리가 여성표에만 집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나가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것과 예.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옳고 그것이 있어야 사실은 일부 이제 어떤 성별과 일부 연령대에 기댄 어떤 득표 전략, 상대 후보의 득표 전략 이런 것들을 또 당당히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좀 자각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뭐 여야 모두 여러 가지 지금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 가장 민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을 하고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 5번째 부동산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신도시 재정비 사업 그리고 세금 완화에 초점을 뒀습니다. 이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얘기들이 하나의 큰 그림에 담겨져서 이제 나온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인 상품으로 바꿔준다. 뭐 이런 예. 이제 대책이라는 거는 정책 금융의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책인데 네. 이게 퍼즐을 맞춰보면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공급을 확대돼서 매물이 나온 주택을 이 실수요자들이 사려면 대출을 예.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한데 그 지점에 있어서는 이 공급 확대하고 이 대출 규제 완화는 또 퍼즐이 맞는 거거든요. 맞는 예.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어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 적용한다. 이 부분은 또 공급 확대랑은 또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안 맞는 정책도 있고 맞는 정책도 있다라고 하면 그런 큰 그림에서 이 정책들이 각각 위치하는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걸 잘 규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 큰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공간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이미 높은 상황인데 예. 추가로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더 높인다고 할 경우에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은 있고 예. 다만 이제 수도권에 이제 교통망을 정비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신도시들이 갖고 있는 역할을 좀 더 이제 강화해준다. 그걸 통해서 신도시 정비까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이 대책은 제가 볼 때는 일견 좀 합리적인 좀 예.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세금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이 대목이죠. 그런데 종부세 폐지라는 게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좀 환호할 만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네. 국가의 전체적인 재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자체의 일부 이제 재정이 좀 이 고가주택에서 나오는 이 세수가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또 보완이 필요한 문제여서 예. 이런 것들도 윤석열 후보의 공약도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매끄럽게 잘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은 이 공약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지 하는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예. 전체적인 이제 부동산 대책의 그림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네. 정책의 상호 호환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지율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주목할 만한 점이 안철수 후보의 계속적인 상승세거든요. 지금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삼자주 구도가 된 걸로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흐름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자 구도가 거의 이제 굳혀져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흐름인데요.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 이제 10%를 넘어서 15%에 가까이 가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15%도 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안철수 후보가 3자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자기 자생력을 갖췄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수준의 지지율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 대선에 들어가서 투표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독자 완주를 했는데 15%를 넘기는 득표를 했다라고 하면 예.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3세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분명히 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자생력을 갖췄다라고 보는 건데요. 다만 이 지지가 끝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는 아직 1월 한 달에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예.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를 개편을 했고 그리고 선대위를 전면 개편한 이후에
뭐 다소 지금은 아직 좀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쨌든 선거 전략이 변화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그 하락한 어떤 그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상당히 이제 쓸려간 이런 흐름인데 네.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제기됐던 의문들, 뭐 배우자에 대한 어떤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또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좀 감싸는 모습들로만 일관했고 네. 여러모로 이제 좀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측근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의혹들을 털어내는데 성공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정권 교체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역시 윤석열 후보의 강점이라는 것은 남아있다라는 여론이 또 비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략에 성공을 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우위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그런 국면보다는 결국은 정권 교체의 적임자는 윤석열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어떤 맥락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게 보여서 네. 결국 이제 단일화 논의, 단일화 이슈 이런 쪽으로 좀 야권의 이슈들이 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단일화 관련한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서던포스트 조사에 의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될 경우에 안 후보가 42.3%, 이재명 후보가 28.9%의 지지율을 받았고요. 또 반면에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를 할 경우에 자, 이재명 후보가 33.6%, 윤석열 후보가 34.4%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지금 단일화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확실히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을 다 지금 포괄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이제 카드이다라는 게 이 시점, 이 순간에는 이제 일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요. 윤석열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이제 경쟁력을 계속해서 훼손하는 이제 정치 캠페인, 선거 캠페인 해왔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로 간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한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이제 단일 후보 중에 어느 쪽에 그러면 내가 표를 던질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섰을 때는 내가 표를 던지지만 윤석열 후보가 나섰을 때는 글쎄 난 실망했기 때문에 표를 던지기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층을 포괄하는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안철수 후보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예. 근데 이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전에까지 많은 정치 행보를 또 해왔습니다만 예. 이번 대선이라는 국면에 들어서서는 또 안철수 후보를 중심에 놓고 아직 유권자들이 본격적인 어떤 검증의 어떤 국면에 들어갔다든지 예. 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진지한 판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의 어떤 후보 단일화 논의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여론이 좀 커지게 되면은 예. 반드시 이제 그런 국면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예. 그런 국면에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조사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 점도 주목을 해봐야겠고 그리고 지금 이런 국면이 됐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예.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새로운 천장으로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막는 변수가 돼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천장을 못 뚫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기 예. 때문에 중도층을 어떻게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공략할 거냐 이 점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솔루션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단일화 여론이 강해지면 예. 이 단일화 여론이 강해지는 것 자체가 정권 교체 여론에 불을 더 붙이는 어떤 그런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은데 만약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단일화 논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조성된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단일화 논의로 들어갔을 때 실제로 단일화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이냐. 이거는 지금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력으로 대선을 치르기 어려웠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외부 변수를 데려와가지고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 국면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안철수 후보로 양보까지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불투명해지는 것이고 예.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철수 정치해왔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윤석열 후보로 또 이렇게 양보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도 이제 미래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라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정권 교체가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가 돼야 예. 그래야 양쪽이 다 크게 거는 이런 협상이 타결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추이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얼마나 커질 거냐에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일각에서는 이제 공동정부론 이런 것도 이제 꺼내들고 있는데 예. 이게 과거의 DJP 연합이나 이런 것을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공동정부가 잘 구성되는 것처럼 가다가도 중간에 이제 중간 지나면서 잘 안 됐거든요. 예. 그런 전례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여러모로 이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